필자는 1월 24일 일요일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떠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필자는 필자를 깨우러 오고 있던 허들스턴 간호원을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필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잠시 동안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6시 반경에 필자는 어머니를 모시러 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셨다. 필자는 몰안경을 부르러 보내고는 다른 가족들과 앤토니 몬터규 브라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필자는 아버지의 양옆에 앉았다. 7시 15분에 랜돌프와 어린 윈스턴이 왔다. 그리고 곧이어 사라와 셀리아가 왔다. 이들은 모두 윈스턴의 방으로 들어갔다. 몰안경과 앤토니도 왔다. 이 동안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바른 손을 쥐고서 윈스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필자는 아버지에게서 돌연한 변화를 느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호흡이 변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열려진 문을 통해서 간호원 한 명에게 신호를 했는데 간호원도 그 변화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복도를 따라 뛰어갔다. 사라, 셀리아, 그리고 필자는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랜돌프는 그의 아들 옆에 있는 베개 가까이에 서 있었다. 모라는 어머니의 바른 쪽에 서 있었다. 모두가 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윈스턴은 두세 번 긴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다. 곧 클레멘타인은 몰안경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운명하셨나요? 몰안경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들은 한 사람씩 일어나서 방을 떠났다. 필자는 다시 돌아가서 얼마 동안 어머니와 남아 있었다. 어머니와 필자는 아버지의 손과 이마에 키스를 하고 그에게서 물러났다. 아침 8시 30분에 다음과 같은 뉴스가 신문에 나갔다. 1월 24일 일요일 아침 8시 조금 후에 윈스턴 처칠은 런던 자택에서 생을 마쳤다. 이날 클레멘타인과 필자는 촛불이 켜진 그 방에서 명상과 회상을 하며 앉아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더할 나위 없이 침착했다. 이 위대하고 평화로운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정말로 어려웠으나 클레멘타인은 곧 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윈스턴은 그가 사망한 일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하이드 파크 게이트에 있는 자신의 방에 안치되어 있었다. 이 이틀 동안에 윈스턴의 방은 여전히 집안의 중심지가 되었고 클레멘타인과 우리 모두는 아주 자주 그의 방에 가서 앉아 있곤 했다. 1월 26일 화요일 저녁에 가족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하이드 파크 게이트에 모였고 9시에는 챔벌린 경과 코볼드 경이 다음 토요일에 거행될 윈스턴의 국장 때까지 정장 안치될 웨스트민스터 홀로 관을 호송하기 위해서 도착했다. 영국 국기로 덮여있는 관은 영구 자동차에 실려 운반되었고
우리 모두는 다른 자동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어둡고 추운 밤이었으나 웨스트민스터 홀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영국 건의보병 제1연대의 병사로 구성된 상여군의 집단이 관을 받아서 넓고 어둑어둑한 역사적인 홀로 들어갔다. 클레멘타인이 앞장선 가족들의 소집단이 이들의 뒤를 따랐다. 관이 영구대 위에 놓여지자 캔터버리 대주교가 기도를 드리고 축도를 올렸다. 그 다음 3일 동안 웨스트민스터 홀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23시간 동안 일반인들이 와서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상을 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때로 1마일에 달했고 사람들은 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2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월 30일 토요일에 홀의 문이 완전히 닫혀졌을 때 32만 명이 영구대 곁을 지나갔다. 모든 장례식 준비는 영국의 문장국 장관과 그의 관리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그들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클레멘타인의 조언을 들었다. 대사원 당국은 장례 순수에 무슨 찬송가를 넣을 것인가에 관해 클레멘타인의 의견을 물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우리들 중 몇몇과 상의한 후에 윈스턴이 생전에 좋아했던 잘 싸워라와 번연작인 용감하게 될 자와 그리고 공화국의 위대한 찬송가인 나의 눈은 주님의 영광스런 오심을 보았다를 선택했다. 처칠은 차트웰에 묻히기를 오랫동안 바랐다. 그러나 그는 사망하기 2~3년 전에 그의 부모들과 잭이 묻혀있는 블랜든 교회 부속 묘지를 방문하고 나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뀌어 클레멘타인에게 블랜든 교회 부속 묘지에 묻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유해는 장례식이 끝난 후 워털루로 운반되었다가 거기서 기차편으로 블레든 가까이에 있는 롱헤드보로로 운반되도록 되어 있었다. 1월 30일은 지독히 추웠으나 맑은 날씨였고 때때로 희미한 햇살이 낯빛의 흐릿한 하늘을 뚫고 들어왔다. 공식적인 차 한 대가 필자와 어머니를 장례 행렬이 모여있는 웨스트민스터 홀로 데리고 갔으며 우리들은 거기서 가족의 나머지 식구들을 만났다. 성 바오로 대사원까지의 행렬은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으로 있었다. 런던 국회의사당 탑 위의 큰 종이 10시 15분 전이 되었음을 알려주자 노포크 공작이 앞장선 장례 행렬이 출발했다. 우리들은 차 속에서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악단의 음악과 북치는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성 제임스 공원에서 윈스턴의 나이를 가리키는 90발의 군포가 터졌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서 있었다. 장례 행렬은 성 바오로 대사원의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상여단은 그 무거운 관을 어깨에 메고 큰 석조 계단으로 서서히 올라갔다. 하루 종일 다정하게 어머니를 돌봐주었던 랜돌프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한 채
나머지 우리들과 함께 관을 따라서 거대한 성 바오로 대사원으로 들어갔다. 관은 성단소에 있는 연구대에 놓여졌고 우리들은 바른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우리들의 맞은편 쪽에는 국가 원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드골 장군이 그의 큰 키 때문에 두드러지게 보였다. 장례식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진행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관은 런던 항구의 타워 부두에 있는 헤이번 고어 기선에 실려졌다. 이제 영국 국민은 윈스턴 처칠을 그의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준 것이다. 워털루에서 새로운 상여단이 관을 인계받았다. 이 상여단은 윈스턴이 처음 근무했던 연대 제4경기병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장례식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발표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블레든에서의 매장식에는 순전히 사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클레멘타인은 매장식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도가 없게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의 요청은 아주 놀랄 정도로 존중되었다. 블레든 마을은 경찰에 의해서 차단되었다. 대부분의 이 지역 사람들은 롱헤드보르 정거장에서 블레든 마을의 입구까지 늘어서 있었으며 교회 부속 묘지가 직접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감동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처신을 했다. 윈스턴의 연대 병사들에 의해 운반된 관은 성 마틴 교회의 제임스 목사가 맞이했다. 제임스 목사는 묘지 쪽으로 길을 안내했다. 우리 가족 이외에 우리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앤토니 몬터규 브라운, 조크 콜빌, 레슬리 로원, 모란경, 그리고 그레이스 햄벌린이었다. 그리고 여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던 노포크 공작은 무덤 위쪽에 서서 마지막 세부적인 사항들을 주관했다. 관을 무덤 속에 넣은 후에 어머니가 처음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씩 윈스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매장식은 시간이 조금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들이 무덤을 떠나기 전에 나의 사랑 윈스턴, 클렘이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던 클레멘타인의 붉은 장미와 카네이션과 튤립 화한 2개가 무덤 위에 놓여졌다. 이 꽃은 여왕이 보내준 것이고 카드는 클레멘타인이 직접 쓴 것이었다. 우리들은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이드 파크 게이트에 돌아왔을 때 우리들은 아주 피로했다. 이 날은 길고도 긴 날이었다. 어머니와 필자와 그레이스 햄벌린은 다 함께 일찍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물러가자 우리들은 텔레비전에서 장례식을 재상연하는 것을 한참 동안 보았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